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유. 네, 목소리 들리시면은 1번 눌러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리시는군요. 네. 한 3분 정도 있다가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의 적기가 언젠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를 또 잡고, 네. 예, 채팅 처음 해보세요. 네. 음악을 끄고요. 뭐, 채팅, 글쎄,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한 2000년대 그 전에가 응답하라 1994, 1997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프리첼? 이런 채팅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글쎄, 채팅이라는 게, 채팅 앱이 아마 예전에 언제지? 굉장히 인기 있었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채팅이라는 게, 이게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모르겠어요. 그냥 외적인 부분하고 내면적인 것을 함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을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이니셜이라든가 또는 프로필 사진만 가지고 또 프로필 자기 얼굴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배경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채팅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저야 이제 얼굴을 다 드러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야 이제 제가 궁금할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채팅창에서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나누는 걸 볼 때 저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은 있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살이에 이것도 하나의 큰 활력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린다라는 또 그런 좀 거창한 목적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아침에 제가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저는 충분히 제 얼굴이 좀 살짝 위에 나오죠? 네. 네.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걸 나누면서 그래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글쎄, 물론 개인 방송이라는 게 어쨌든 나만의 방식대로, 나만의 원하는 방법대로 어떤 룰을 지키면서 큰 틀의 룰은 있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 의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좋은 또 이렇게 정보를 듣고 또 따라할 수 있는 제가 계속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따라할 수 있는 경매가 저는 홍티 경매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따라할 수 있어야지 따라할 수 없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경매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8시 됐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이게 운동복입니다. 운동복이고요. 요거를 이제 개인 방송 유튜브 마치고 나면은 바로 요 창문 뒤로 불과 한 10m만 걸어가면 이제 바로 체육관이 있어서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대로 있고 체육관으로 이제 향해야 되죠. 네, 체육관으로 향해서 바지도 빨간색 좀 내려 있고요. 네, 좀 올라가서 잠깐만요.
아직 올라가서. 예. 그대로 이제 운동하러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다시 이제 와서 저도 이제 하루로 일과를 시작을 해야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켜고요. 지금 이제 투자 시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경매가 주축이니까 저한테 이제 경매 투자가 지금 적기냐, 경매 투자를 지금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투자의 적기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건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제가 걸어온 관점에서 제 경험에서 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제 강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 해결점이 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자료. 이거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홍티가 했으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라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봐서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가보는 것이고 이거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배척을 해야죠. 나하고 맞지 않다고 결정 내렸는데도 기웃거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자, 실시간으로 뭐 채팅창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요. 네, 제가 또 이렇게 틈틈이 보면서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또 가장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팅창을 또 넘어가 버리면 끝나니까 우리 홍티경매 카페 질문에 답 그 Q&A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게시판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침에 방송할 때 제가 그 내용을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투자의 적기가 어떠냐, 투자의 적기는 언제냐, 예. 그럴 때 저는 이거부터 내야 되는구나. 넘어갔구나. 투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면의 투자가 있어요.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투자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투자의 공통점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한테 투자를 하던 주식에 투자를 하던 부동산에 투자를 하던 뭐에 투자를 하던지 간에 일단 투자라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공통점이겠죠.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돈이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궁리할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일단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후회가 될지언정 해보는 게 낫지. 근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투자의 적기는 따로 없다. 그리고 지금 투자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지금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투자라는 거는 그 시기라는 거는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투자의 적기라고 물어볼 때 그럼 언제가 적기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식당도 어려워지고 편의점이든 기타 제조업이든 매출이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어떤 뭐 제조업이나 이런 큰 사업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저도 이곳에서 오프라인 강좌를 열고 스터디하는 회원들을 모집해서 제가 스터디를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있는 곳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여기에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본인들이 혹시 코로나에 대해서 또 자기들 원하지 않게 그렇게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저 때문에 홍티경매라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덕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덕을 본 업체도 물론 마스크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요. 더 잘 되는 곳도 있고요. 마스크 공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 되는 곳도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투자나 기타 등등을 멈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는 그냥 단지 우리한테 외부에서 오는 영향일 뿐인 거지 그것을 극복해내고 내가 찾는 것은 뭐 안 되더라도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하고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답변은 무조건 투자가 정답이다. 투자는 적기가 따로 없다. 지금이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누구나 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 투자죠. 성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손에 돈을 쥔 거죠. 내 손에 돈을 줘야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 뭐 속된 말로 본전치기인데 본전은 안 되겠죠. 본전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들인 노력은 다 헛고생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더욱 해야 될 건 아니겠죠. 물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손해 절대 안 볼 거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도전하는 것은 맞다. 예. 그런데 투자를 같은 물건에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경매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매라는 걸 국한을 시켜볼 때 경매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급행열차를 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요. 야,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저게 뭐 돈벌이가 좀 될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주변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그냥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어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물어볼수록 제가 나중에 물어봐요. 혹시 그때 물어보신 물건에 뭐 입찰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안 들어갔대요. 왜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조사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었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또 조사한 걸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확신이 없었대요. 글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분은 조사를 많이 하고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그냥 주변에서 머물 것이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손해를 조금 볼지언정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뭐 손해는 안 보겠지만 발전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경매를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빨리 갈 수 있는 급행열차를 탈 수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나 느리게 가는 완행열차.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급행열차를 타든 완행열차를 타든 시도하는 자가 내 손에 속된 말로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또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경매니까 경매를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시기가 옳은 것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연 아파트 투자가 맞아요? 아니면 빌라를 할까요? 뭐 여기를 할까요? 저기 할까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투자한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아파트만 하세요? 아닙니다. 빌라만 하세요? 아니겠죠. 아유, 그러지 말고요. 지방으로 돈을 돌려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를 꼭 집어서 하라고 저는 국한시켜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NPL을 말씀드리지만 NPL도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만 마치 정답이고 그것만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매 아니라 공매든 신탁 공매든 아니면은 주식이든 분양이든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 꼭 경매라고 해서 경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내가 지금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달려가시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던 21년 전, 22년 전, 21년, 22년, 1998년, 99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태인 경매라고 제가 처음 봤는데 지금도 태인 경매가 있죠. 태인 부동산 경매라고 유료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태인 경매에서 나오는 매주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그 종이책 그 책자 속에 정보지 속에 이제 흑백 사진으로 다 경매 물건 소개가 돼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물건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조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일일이 그 주소를 가지고 일단 지도를 그 서울시 지도라고 하는 뭐 지도 책자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노선도를 찾아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예.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1번지 지금은 이제 뭐 그 도로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옛날 지번 주소 쓰긴 하지만 그때는 아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번 주소는요. 1번지 옆에가 2번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옆에는 3번지가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1번지 다음 2번지 옆에는 3번지가 아니라 4번지가 있거나 5번지가 있고 그럼 3번지 어디야? 3번지 뒤에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그 주소를 갖다가 나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소만 갖고 어떤 경우는 뭐 가까이 있는 서울 신림동 신림동 넘어 뭐 예를 들어 난곡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기도 시흥 제가 헤맨 곳인데 아니 주소를 갖고 찾아가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찾기 쉬운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라든가 뭐 일반 그냥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주소만 갖고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사진이라는 게 흑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건물인지 저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밑에 어떤 가게라도 있으면 상호를 갖고 찾겠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인터넷만 두드리면은 가격을 알 수 있고 로드뷰를 보면은 가보지 않아도 길이 어떻게 생겼고 이 앞에는 하천이 있네 여기는 뒤에가 산이구나 얘는 막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그리고 요번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대 30대가 아파트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투자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더 갈수록 20대와 30대 분들의 그 젊은 우리 청년분들, 우리 신혼부부들, 또 나홀로 살지만은 일단 아직 그 마흔이 안 된, 불혹이 안 된 분들의 투자 그 빈도는 높아질 것이다. 인원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 홍티경매 문의를 해오는 우리 많은 또 상담하는 분들이라든가 회원분들을 볼 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걸 제가 볼 때, 요즘은 저가 경매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20대 또 경매 시작하니까 그때 어른들이 볼 때 무슨 젊은 놈이 부동산 경매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경매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무슨 젊은 놈이 경매하라는 분은 없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지금 50대냐, 60대냐, 또는 40대냐, 아니면 아직 나는 한창이 30대냐, 그보다 더 젊은 20대냐, 뭐 10대 분들은 뭐 지난번에 유튜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연락 와서 저는 내년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저는 바로 대학을 안 가고 부동산 경매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갖고 그 학생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 나이에 속해 있다라는 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출발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은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가 경매가 됐든 MPL이 됐든 뭐 분양 투자가 됐든 아니면 이번에 뭐 새롭게 하남지구나 이런 데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건에 아니 뭐 가점제 필요 없는 거니까 추첨제니까 한번 넣어보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 내 종잣돈에 맞춰서 어떤 내 계획에 맞춰서 저는 실행하는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얼굴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거에 뭐 탓하지 마시고 없는 것에 어떻게 내가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 모았을까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비교할 필요 없이요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지금 처한 여건 환경을 그대로 그려놓으시고 쭉 쓰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위치가 이렇게 되고 여건이 이렇고 내 신용등급이 이렇고 내가 한 달 수입이 이 정도고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고 지방에 있고 몇 채가 있고 또는 없던 간에 이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죠. 홍티경매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홍티경매가 뭐 대안이다 그런 얘기 절대 안 드리죠.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백지에 나의 위치, 나의 지금 여건을 쭉 나열해 보시고 그 여건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원칙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원칙이라는 거는요. 수요 공급이라고 좀 보거든요. 아니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지. 아니, 살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모리털 파카를 판다. 아니면 북극에 가서 뭐, 냉장고를 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야, 지금 그게 되겠니?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은 누구나 다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관심이 있어서 홍티 경매를 알게 돼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홍티 경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오늘 제가 하는 개인 방송 라이브에서 한 3, 40분 또는 뭐 50분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구나라고 할 때 하나만 건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원칙은 살 사람이 있으면 공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 원칙을 갖고 나가시면은 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예, 그거 아니라 요게 제가 어저께 오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15,881개예요. 이게 불과 한 5개월 전보다 한 3, 40% 이상 경매 물건이 늘어났거든요. 물건이 늘어났어요. 물건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물건이 많아진 거는 그만큼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는 돈을 채무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온 건데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는 기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니 물건이 많으면 할 게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단순하게 볼 때도 여기에서 과연 옥석을 가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검색하면서 또 제가 찾으면서 내가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뭐 방법이겠지만 뭐 근데 물건이 많아졌다는 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도전해 볼 만한 물건들이 이 15,880개 중에 없을까요? 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시중에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유동자금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 유동자금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라든가 어찌 됐든 마이너스 통장 개인 신용대출을 정말 많이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대부분이 발급받아 가지고 일단은 쓰든 안 쓰든 혹시 모르니까 발급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개인 대출도 뭐 사상 최대다, 모두 최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내가 빌리든 뭐하든 갖고 있는데,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몰리다 보니, 아파트 나온 매물은 적은데, 근데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과 올라갈 거라는 지금 못 사면 영영 끝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빅히트. 예, 빅히트가 이제 말 그대로 저기 뭐야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빅히트 주식이 대박이 날 거라고 불과 일주일 전에 언론에서 뭐 새롭게 등장한 뭐 기사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슬쩍슬쩍 보다 보니까 마치 빅히트의 주식이 뭐 언론에서 조장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빅히트 주식을 사면 마치 뭐 단기간에 야 이건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그런 누가 보더라도 그 제목에 그렇게 달고 있는데 빅히트 주식 출시 뭐 임박 예를 들어서 뭐 대박 예감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인 주식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와 빅히트가 뭐야? 방탄소년단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야? 여기가 대박이 난데?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미래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래지향적인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저께 뭐 35만 원에 산 사람들이 18만 원에 쪼개져 가지고 거의 반타작이 나서 뭐 빅히트 주식 산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산 사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빅히트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주식을 잘 몰라요. 예, 물론 뭐 주변에서 하는 분들은 친한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봤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어떤 회사가 뭔지를 뭘 알아야 투자를 하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일자무식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일자무식인데 아니 주식을 모르고서 단지 뭐 경제 조금 신문 읽었다 세계 경제를 좀 볼 줄 안다라는 그런 관점 가지고서 그런 걸 갖고 주식을 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은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빅히트 주식을 산 분이 있다면은 손실을 보셨죠.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미래 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알게끔 나온 거잖아요. 이 기사는.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주식이라는 거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뭐 사는데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주식 사는데 뭐 특별하게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는, 나도 아니라 옆에 사람이고 뭐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에서 과연 대박이 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주식 대박이 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건 저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정보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고기 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면은 나만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나 우리 정부 고위직에 진짜 그 정보를 논하는, 정책을 논하는, 주무르는 분들이 아니고서 일반 대다수 99%의 국민들은 모르죠. 아니 어디가 뭐가 개발되고 어디가 도로가 나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공시하기 전에 공시한 거 말고 이외에 숨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한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 동등한 선에서 출발을 할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를 안다, 난 둘을 알아. 그럼 내가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하나를 알고 얘도 하나 알고 쟤도 하나 알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정보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빅히트라고 주식이라고 대박이라고 예감한다고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대박이 날 것 같으면은 글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대박이 날까? 아닌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남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의 원칙은 수요 공급을 좀 맞춰보시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 이제 소액이든 거액이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금액이, 저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5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 갖고 사실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요즘은 없습니다. 무주택이라고 하면은 비조정 지역, 인천도 아니에요. 이제 인천 밑으로 내려가서 진짜 뭐 조그만 빌라 같은 거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말씀을 지금의 경매로 500만 원 갖고 가능하다라는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무주택이 아니라 뭐 무피 투자, 그런 얘기를 못 드려요. 무피 투자가 지금 안 되니까. 그런데 거액이든 소액이든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 갖고 무조건 하고 난 경매만 할 거야라고 찾는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좀 눈을 돌려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NPL이잖아요. NPL 채권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질권 대출을 받으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갖고 빌라 투자는 안 될지라도, 500만 원 갖고 빌라 투자는 안 될지라도, 뭐 경매 투자 아닐지라도 경매하고 동일한 뭐 NPL도 경매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것들은 작은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또는 돈이 많다면, 내가 여건이 또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조정지역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대출 안 나와도 필요 없어, 내 돈 갖고 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저는 뭐 거액을 갖고 계시는 분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뭐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지금 과연 뭐 부동산이 맞느냐, 그냥 똘똘한 한 채 갖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위기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위기 뭐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경매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과연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었나? 글로벌 위기라고는 모르겠어요. 뭐 세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호황이면 다 다른 나라가 호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글로벌 위기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 글로벌 위기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과연 지금 뭐 시중에 돈이 안 풀리고 뭐 자영업자가 줄줄이 도산을 하고 과연 이것이 경제 위기일까? 물론 위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위기가 과연 지금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위기라는 거는 저는 계속돼 왔고요. 그리고 위기는 항상 나가는, 뭐 올해도 위기, 내년도 위기, 뭐 다사다난했던 뭐 올해를 마치고 내년에는 좀 활기차게, 이런 얘기하는, 항상 12월 31일 날 다사다난 얘기하면서 힘들었던 2020년, 힘들었던 2019년을 넘기고 고뇌했던 2018년을 넘기고 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올해는 너무 좋아서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을걸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12월 31일 날 제 종소리 빙 치면서 아나운서가 얘기할 때, 올해는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호황인 올해를 여러분들 이어서 내년에도 이어갑시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시죠? 대부분이, 올해는 힘들었고요. 올해는 사건, 사고가 많았고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어려웠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미래를 내다봅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만 위기가 아니라 내년에 가도 위기고요. 내후년도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잠시 숨을 고를 때다. 숨을 고를 때가 있긴 하겠지만 숨 고르는 것을 과연 언제까지 고를 거냐. 지금 숨만 고르고 있을 때냐. 숨 고르기를 뭐 한 하루 이틀, 한 며칠 잠깐 했으면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고개를 들고 나와서 봐야죠. 언제까지 우물 안에서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저는 항상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사교육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사교육이 위기예요. 항상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항상 지금이 위기예요, 위기.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나? 정책이 뭐 학원 강사들이 뭐 목을 조여온다. 개인 과외를 뭐 금지하게 만들면 우리들이 학원 수업 말고 번외로 할 수 있는 과외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공부방 하는 사람들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 한창 2012, 13년도에 뭐 공부방 하는 사람들을 뭐 규제해야 된다. 중계동에는요, 공부방이 학원보다 더 많습니다. 예, 제가 6단지에서 공부방을 했을 때 6단지가 전체 480가구인가? 120가구 한동이니까 공부방이 한 180개, 2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방이 많으니까 공부방에 그런데 공부방을 못하게 정부에서 그 규제를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거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때도 뭐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못하게 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겠죠. 아니 이것만 대안이에요? 아니 이 길을 못하게 한다고 이 길을 못 가게 막으면 더 갈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니 옆길로 가가지고 뭐 흙탕 진흙탕길이면 바지 걷어 붙이고 신발 벗고 신발 손에 들고 건너가면 되는 거지. 아니 꼭 이 길만이 아니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 괜히 불안해지고 뭐 불안해지면서 괜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딴 길이 없나? 그냥 딴 길을 봤어야지. 여기만 바라보고 왔는데 딴 길을 본 적이 없으니 지금에 돌리려고 하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밀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위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항상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이 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길 새 길도 있어요. 좀 돌아갈지언정 가면 돼요. 우리는. 제가 수영을 말씀드렸지만 뭐 박태환이 아닐지라도 가면 되니까 언젠가는 가서 마스터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MPL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MPL이 지금으로서는 뭐 그래도 가장 쉽게 내가 다주택자고 내가 조정지역에 투자가 안 되는 위치 여러 가지 종잣돈이 조금 부족하고 예전에는 5천만 원이면은 2억 이상 물건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 가지고는 대출도 안 되니까 2억이 아니라 1억 정도밖에도 못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규제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으로서의 가장 큰 대안은 저는 MPL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MPL만 무조건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MPL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대안은 이거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겁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인천 주안동 재개발 지금 요즘 좀 주춤한데요.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올 봄에 4월달, 3월달에 뭐 5천만 원 빌라가 제가 유튜브에 소개해드렸지만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막 2배 반, 3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쭉 빠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억 미만도 있대요. 근데 저는 예전에 5천만 원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얘가 이제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이제 전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올라가면 딱지를 받으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니까 저는 인천 주안동도요. 지금 8, 9천만 원짜리가 있어도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빅히트 주식보다 주안동에 투자하는 게 낫다.
안산중앙역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부천 약대동 어딘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약대동이 한번 들썩거렸어요. 지금도 들썩거릴지 지금 약간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린 세 군데 지역 인천 주안동, 안산중앙역 인근, 부천 약대동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여기가 과연 저 홍티라는 사람이 뭐가 있길래 얘기했을까? 기사글을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NPL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되 NPL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동이나 안산중앙역이라든가 약대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기사거리를 많이 보시고 또는 부동산 관련한 뭐 블로그나 또는 뭐 많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얻어서 뭐 찾아보신 다음에 알아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귀동량을 많이 들어야죠. 그냥 무조건 하고 남들이 좋다더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원칙, 그러니까 폭망의 지름길은 친구 따라 나도 가는 거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야 이게 좋대?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거죠. 폭망의 지름길이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구가 좋다 그래서 저는 NPL도 마찬가지. 제가 NPL 좋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게 뭐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공부를 해야죠. 찾아봐야죠, 물건을. 제가 물건 검색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색하고, 이런 것이 과연 배당이 얼마나 될까? 시세가 어느 정도지? 확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좋다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투자합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 저한테 저기 지방 도시 대전에서 그분 바쁘시니까 아이 셋을 키우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살림도 하셔야지 애 뒷바라지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현장 조사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잠깐 얼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본인이 얘기하신 게 내가 시간이 없어갖고 조사할 수 있는 게 부족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다. 문이 잠겨 있으면 기다려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있던지 누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올라가 보든지 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쫓기다 보니까 그냥 살짝 경매 물건지만 가서 둘러보고 문이 자동문 잠겨 있으니까 안에 현관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니까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 상담을 지방이니까 오시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걸 왜 조사를 진작에 못 하셨지? 물론 사후 약방문이니까 제가 뭐 그거를 그분한테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뭐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이미 떠난 버스 갖고 왜 떠났는지 원인 무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떠났으면 끝나는 거죠. 앞으로 올 버스에 대해서 대처하고 뭘 타고 다시 그 목적지를 갈까 연구하고 궁리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폭망의 지름길은 남들 따라가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는 거. 앞뒤 안 보고. 어린애들 사고 나는 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신호등이 있어도 뭐 파란불이 떨어지면 옆에 차가 오는지 뭘 그냥 달려가니까 사고 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경매에서도 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물건이 좋으니까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물건 좋은 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 관점에서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누가 좋대? 얘가 좋다니까 하는 거고 제가 이런 거 해봤대.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따라가긴 따라가되 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조사와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저것이 과연 나한테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내 여건에 내 조건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맞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달려가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하고 뒤따라간다고 따라간다고 나도 뭐 주워 먹을 수 있을까? 아유 안 되죠. 주워 먹는 거는 앞에서 먹는 사람이 가장 다 먹고 버린 걸 주워 먹기 때문에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론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투자의 원칙은요. 투자는 오직 나만의 투자 나만의 여건에 맞는 투자가 정답인 거지
다른 사람 여건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뭐 대출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대출 이거 얼마 나올 거야? 예전 같으면 무조건 하고 낙찰가의 80% 대출 나옵니다라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뭐 대출 상담사 그분들 법원에서 명함 주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브로커 아닙니다. 그분들 그분들 상담사예요. 그분들이 경매 대출은 가장 많이 했어요. 수천 건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요즘은 확실한 대답을 안 해준대요. 저도 뭐 또 통화해보 친한 분들이 계시니까 통화해보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요즘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 연봉, 뭐 갖고 있는 재산, 집, 주택수, 기타 등등 그 주택도 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런 걸 따져갖고 또 그동안 또 그리고 또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다 따져가지고 대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전처럼 낙찰가에 80% 나와요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확실하게 대답 못 해주냐? 자기들한테 막 따진다는데 그럼 자기들도 그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건 따라 틀려갖고 그리고 정보를 좀 달라 그래도 또 이제 의심들이 많으시고 또 선뜻 그냥 정보를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정보라는 것도 그냥 연봉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런 것도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뭐 분명하게 예전처럼 무조건 하고 낙찰가의 80%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내가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아보려면 그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내 정보를 다 드려야죠. 쪽팔리다고 못 줘요? 아니죠. 100%다 정보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어디 살고 있고 직장에 무슨 뭐 직급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출이 확정이 이 정도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정보는 내가 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얻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 정보를 좀 줘야죠. 뭐 민망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줄 거 알려주고 해서 얻어야지. 아니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물어보시고요. 뭐 물어보시고 이제 홍티 경매는 이제 앞으로 뭐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실시간 앞으로 화수목 할 때는요. 내일 저녁은 이제 우리 김도원 변호사하고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은 간단하게 하고 내일 저녁에 김도원 변호사 퇴근하고 저도 퇴근하고 일 마치고 나서 한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 변호사 사무실로 제가 장비를 다 싸가지고 가서 싸가지고 가서 김 변호사하고 나란히 앉아서 내일 일단 라이브 첫 시간이니까 우리 김 변호사가 좀 대답 못할 어려운 질문을 제가 미리 주지 않고 즉석에서 답을 듣는 뭐 그런 시간도 한번 뭐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내일 저녁은요 특별한 뭐 혹시라도 뭐 일정이 바뀌게 되면 제가 또 뭐 못하게 되겠지만 뭐 별 이변이 없는 한은 내일 김 변호사하고 저녁에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내일 좀 많이 물어보시면 김 변호사가 즉석에서 뭐 꼭 경매 관련된 거 아니고요. 친구가 때렸는데 이빨이 부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괜찮아요. 또는 뭐 옆집 사람이 우리 차를 긁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어요. 근데 상처가 났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까 말까? 뭐 이런 것들. 뭐 별거 아닌 것들도 괜찮고요. 별거인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시면은 우리 김 변호사하고 이제 나란히 앉아갖고 우리 법률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김 변호사하고 답을 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에 라이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요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투자의 그 시기는 따로 없다. 내가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달려나갈 때가 바로 투자의 적기인 거지. 뭐 남들이 뭐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다. 물론 저는 이제 경매는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것처럼. 그러나 경매에 국한돼서만 따지고 보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집이 많으면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지금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적기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적기는 따로 없다.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적기죠. 적기라는 게 뭐 오늘 하면 오늘이 적기고 내일 하면 내일이 적기인 거지. 아니 뭐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정말 최적의 환경이 오는 것이고 이번 주는 최악의 환경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준비하고 나가고자 한다면 지금이 저는 가장 확실한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 한 잔을 먹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NPL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NPL이 제가 어저께도 물건을 찾아봤는데 개인 근저당 또는 일반 회사, 대부업인이나 금융업체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 채권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은 널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나만 알고 있고 이거는 오직 나밖에 몰라요. 이걸 하시려면 저한테 오세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방송에서 제 자랑만 하는 거니까 니 잘났다라고 자랑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구경꾼으로서 그렇구나. 저는 뭐 그냥 잘하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홍티경매는 따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모방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는 게 특별하게 뭐 저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걸 다 하네. 그게 아니라 나도 하면은 될 수 있고 제가 하니까 나도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게 내가 자신감이 있게 나아갈 수 있다면은 더 나아가시는 거고, 해보지도 않고 에이 이런다면은 뭐 그거는 뭘 갖다 드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저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도전해 볼 때 내가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급격하게 그냥 급주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각과 계획을 갖춘 사람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은 뭐 우리 홍티경매 그 시청자가 많지 않아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우리 김 변호사하고 할 때 뭐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별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물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뭐 제가 또 두서없이 뭐 마지막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침부터 인상 쓰고 짜증나고 하면은 하루 종일 짜증나지만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왠지 모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적을 잘 받아왔다든가 아니면 뭐 아침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든가 아니면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좋은 게 유지가 되잖아요. 오늘 재수없어 그러면 그 나쁜 기분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제가 희망을 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은 오늘 내일 또 내일 모레 다음 주도 충분하게 좋은 일들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도 준비를 잘해서 또 내일 라이브도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얻어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 라이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김 변호사하고 그 라이브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제 또 뒤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안녕.